저희가 지난 연말에 전해드렸던 사건이에요. 네, 맞습니다. 일단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한 수도권 농협 지점에서 취업한 지 2주 된 20대 여성이 40대 과장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7월에 과장이 이 사무실에서 SNS로 부서 회식을 하자 이렇게 제안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피해자는 당연히 다른 직원들도 함께하는 자리인 줄 알고 나갔는데요. 해당 과장이 이 룸술집 형태로 된 참치집에 혼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도 과장 본인은 주량이 약하다면서 맥주만 마시더니 신입사원에게는 계속해서 소맥을 따라줬다고 하고요. 거부할 수 없어서 다 받아 마셨던 이 신입사원은 결국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만취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과장은 이후에 이 만취한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이어갔고 그 다음 날에는 회식 자리 가졌다는 사실 자체를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기까지 했습니다. 교수님, 이 사건 기억나시죠? 예, 그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이후에 이 피해자가 그 2주 내내 그 이 과장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와서 상당히 그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된 건데요. 내가 뭐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 커피 한 잔 사주면 안 되겠냐. 회식하자. 이런 제안을 수시로 했었고 이를 거부하니까 작은 실수라도 하게 되면 굉장히 그것을 꼬투리 삼아서 크게 혼내는 그런 식으로 괴롭히거나 또 이제 장문의 메시지로 과장님 저는 뭐 이런 이유 때문에 힘듭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구구절절한 멘트가 왜 이렇게 귀엽냐? 너는 거리두기 해제 안 한 거냐? 이런 그 대답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견디다 못해서 이 피해자가 석 달 뒤에 같이 이제 술자리를 갔었었는데 또 술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요즘에 좀 살이 좀 빠져 보인다. 이런 뭐 체중에 관련된 얘기 또는 뭐 손을 붙잡는다든가 또 이제 편의점 앞에서 이 피해자를 갖다 어깨동무해서 이제 불필요한 어떤 그 신체 접촉을 갖다 했고요. 결국 이제 이 그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식당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와가지고 자기 이제 퇴사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다른 직원을 갖다가 함께 그 동반해가지고 여성이 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려서 그 당시에 또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만 경찰까지 출동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야말로 진상인 거죠. 그 이제 성희롱, 성추행을 당해가지고 이놈의 회사 도저히 못 다니겠다 퇴사 통보를 했더니 그 담당자랑 그 과장하고 찾아온 겁니다. 집으로 쾅쾅쾅쾅 두드리면서. 자, 당시에 말이죠. 검찰이 그때 벌금형 했어요. 네. 근데 보도가 나가니까 입장을 바꿨습니다. 맞아요. 약식 명령 청구를 했었는데 약식 명령이 뭐냐면 벌금이 나올 만한 좀 사안이 작은 혐의가 작은 사건을 벌금으로 처리할 때 서면으로 하는 그런 약식 명령 청구를 했는데 보도가 되니까 정식 재판으로 지금 청구가 됐었고요. 그 당시에 이 술에 취했을 때 이제 추행했던 준강제추행죄 또 그리고 길가에서 했던 거 강제추행죄 이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을 했는데 재판부는요 피고인이 초범이고 그리고 반성도 하고 특히 공탁금 4천만 원을 넣은 것들 참작을 해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거를 계속 좀 유념해 주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는 입사 2주차 신입 직원, 상대는 40대 과장입니다. 입사한 지 2주째 되는 진짜 막 들어온 신입 직원이었어요. 자, 1심 선고가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있었죠? 자, 그런데 이 피해자가 저희한테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자,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또 연락을 주신 걸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농협이 농협했다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기본적으로 옛날에 조사관이 했던 말씀 혹시 그 시청 여러분 기억하시는지를 모르겠지만 조사관이 조직이라는 것은 함께하는 거야. 마음을 열고 보면 그 과장도 좋은 점도 있어.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조사관이 해야 되는 말인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회사에서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단어이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피해자 앞에서 가해자를 두둔하는 듯한 모습을 조사관이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여하튼 벌금형이 선고되고 난 다음에 올 3월에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났는지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짐작하시겠습니까? 해임이 아니라 정직 6개월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3월에 정직 6개월을 나왔으면 올 9월에 이 과장이 복직한다는 소리잖아요. 아하.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이러한 어떤 재판 과정에서 계속 2차 가해가 있어 왔는데요. 그래서 이 피해자는 결정할 수밖에 없었는 거죠.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는 내가 이 회사를 스스로 퇴사할 수밖에 없겠구나.
결국 피해자는 퇴사를 하는 상황, 그리고 가해자는 9월에 복직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대체 그 2차 가해의 수위가 어땠기에 저런 결정을 피해자분은 했던 걸까요?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가해자가 농협에서 근무한 게 거의 20년 가까이 근무를 했고, 저보다는 훨씬 아는 사람도 많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오히려 저를 욕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걔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어린애가 영악하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고, 그 여자애가 이상한 거 아니냐, 걔 예쁘게 생겼냐, 제가 약간 무고한 사람을 좀 몰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퇴사를 했어요. 교수님, 이게 말이죠. 그 어떤 공식입니다, 진짜. 아유, 지가 또 꼬리를 좀 쳤겠지. 아유, 왜 늦은 밤에 술을 같이 먹어? 뭐 이런 얘기들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냥 계속 회식하자라고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했어서 그거 나갔는데 이제 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피해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뭐 사실 그 이번에 뭐 벌금형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사과 한마디, 사과문 한 장 받은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도 이건 전형적인 2차 가해로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사건이 이제 보통 이제 끝나고 난 뒤에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과장이 나 진짜 억울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호응하는 거죠. 내가 듣기로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 신입 그 여자 직원 그 이상한 거 아니냐. 애가 좀 영악스럽네.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뭐 걔 외모가 뭐 이렇게 잘 생겼냐? 아니면은 뭐 걔 명문대 나왔다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외모라든가 출신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조롱까지도 있었고요. 또 피해자의 그 부모님 같은 경우는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농협을 몇 번 찾아갔더니 걔 부모님 또 왔다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사건과 전혀 상관이 없는 뭐 외모라든가 출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과연 지금 현재가 2023년이 맞느냐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자, 뭐가 됐든 이 피해자분은 정말 첫 직장 스스로 사표를 내고 나왔습니다. 그 재판 준비에만 올인 하셨대요. 자, 그런데 1심 선고 직전에 이 피해자분은 또 가해자의 행동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 선고 기일이 한 열흘 정도 남았을 때 사건 조회를 제가 해봤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공탁을 했더라고요. 저한테 말을 하고 공탁을 한 것도 아니고 뭔가 기습적이고 저 몰래 했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걸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판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냥 가명사유로 그냥 수용이 됐어요. 피해자가 수용하지 않은 공탁이 가명사유로 수용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 기자 기습 공탁. 네, 그러니까 이 과장이 계속 재판 내내 혐의 부인해 왔는데 선고 얼마 전에 갑자기 입장을 선회하면서 혐의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탁금 4천만 원을 걸었다는 건데 이걸 피해자가 직접 검색해보다가 그제야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기습적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피해자가 저는 이거 받을 생각 없다, 엄벌에 처해달라라고 했지만 오히려 이게 가명사유로 참작이 됐다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 전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정직 6개월이 말이죠. 네. 이게 진짜 농협은 뭐 이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JTBC만 해도 사기업들은 특히나 이런 성추행 이런 문제로 이렇게 뭐 형을 받는다?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면직 같은 것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실제로 이 피고인 이 과장 같은 경우는 이 재판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이제 징역형이나 이런 선고를 받으면 면직이 될 수 있으니까 벌금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또 그런 부분이 아마 재판 과정에서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로 이 농협의 인사규정을 좀 확인해 보니까 그런 측면은 있어요. 인사규정상 금고 이상 받았을 때 면직 처분을 할 수는 있지만 이 사건에 관해서는 그냥 징계원이 면직도 할 수 있지만 정직 6개월로 정했다고 해요. 상관없이 정직 6개월 한 것인데 재판에서 좀 유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공탁도 했고 징계 얘기를 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항소를 검찰이 양형부당 항소를 했습니다. 벌금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했는데 또 기습공탁 얘기를 했는데 공탁이 이제 합의가 된 게 아니라고 좀 봐서 했는데 항소해서 한번 다퉈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계속 저희도 주목을 해볼게요.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
네.